안녕하세요, 행주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병동 운영을 종료하고 병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바쁜 일도 많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부분을 좀 게을리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환자분한테 좀 질문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료들을 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좀 더 올려야 될 자료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전한 병원에서 지금 이제 처음 뵙게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에 제가 병동 운영을 종료하면서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과 의사로서 입원 환자를 못 보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씁쓸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정신과는 나라에서도 입원할 경우에 입원료 가산이라는 걸 붙여줘서 좀 열악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사회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필수 의료가 참 많은 이제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정신과 입원도 마찬가지. 정신과 입원도 필수 의료에 속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역시 현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저희야 이제 의원급 규모여서 이제 병동을 이렇게 접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참 얼마 전에는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을 또 의뢰를 했던 그런 300병상 규모의 정신과 입원 병동이 또 지역에서 폐쇄가 되는 일이 있어서 더더욱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참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나라,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지만 한편 마음 한구석에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서 일부분은 이제 못하게 됐구나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약에, 내가 먹는 약에, 어떤 분들은, 내가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증 약이 있느냐. 나는 그냥 잠을 못 잘 뿐인데 왜 항불안제가 있느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불안할 뿐인데 왜 조현병 약이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왜 간질병 약이 있느냐. 어떤 분들은 조울증 약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문을 가지시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을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검색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검색을 하면 이제 약이 속한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렇게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먹는 약을 검색을 해보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약을 먹고 있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열의 9은 그냥 그 약을 안 먹는 식으로 또는 그 약을 빼고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정신과 약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잃고 아예 정신과 약물 치료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제가 이 약을 왜 먹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님께서 아이가 먹는 약에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안 그래도 이제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차에 뭐 예를 들면 조현병에 쓰는 약이 있다든지 조울증에 쓰는 약이 있다든지 그러면 마치 자기 아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 애는, 약물 치료를 좀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런 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내과약이나 이제 다른 과약들은 아니 뭐 위장약, 내가 속이 안 좋으니까 위장약을 먹겠지, 뭐 혈압이 안 좋으니까 혈압약을 먹겠지, 뭐 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당뇨약을 먹겠지, 요거는 무슨 뭐 염증약이라는데 내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겠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쉬운데 정신과는 그 약이 물론 뭐 조현병에만 쓰진 않고 그 약을 조울증에도 쓰고 우울증에도 쓰고 뭐 이런 약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은 진단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불안감에 잘 드는 약이냐, 좌절감에 잘 드는 약이냐, 또는 분노에 듣는 약이냐, 뭐 긴장에 듣는 약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감정 상태에 따라서 효과 있는 약을 쓰게 되거든요. 효과 있는 약을.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약들은 옛날에는 항우울 효과를 기대하고 썼지만 항우울제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항우울제로 쓰지 않고 그 약들을 그냥 단순하게 수면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좀 깊게 자는 약, 수면을 깊게 자는 약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도 오해가 많이 생겨요. 나는 그저 잠을 못 잘 뿐인데 항우울제가 왜 들어있느냐? 사실 항우울제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항우울제의 작용 중에 수면을 깊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더 이상은 항우울제 용량이 아닌, 그걸 항우울제로 쓰려면 사실 용량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용량을 많이 쓰지 않고 아주 조그만 용량으로 이제 그런 어떤 수면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처방전에 나와 있는 어떤 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당연히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약은 원래는 조현병 치료제고 정신병에 쓰던 약이지만 그게 이명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는 이명에 쓰기도 하고, 정신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조현병에는 더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쓰진 않거든요. 그 약을 이제 소량을 써서 어떤 불안과 초조함을 좀 안절부절하고 이런 느낌을 조절해 주는데 그 약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좀 불안해서 병원에 갔는데 내가 왜 정신병약을 처방을 받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신과 약은 진단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 그리고 특히나 수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래서 그 오해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수면제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 못 자면 그냥 수면제 처방받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정신과에서 수면제 단독으로 처방해 주는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못 자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불안과 긴장이 밤이 돼도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잠이 들어도 그런 불안과 긴장이 쉽게 올라오기 때문에 잠이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많이 깨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불안이라는 걸 해결을 해줘야지 그 사람의 잠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다가 이제 피로가 이제 많이 쌓였겠죠. 잠을 못 자니 수면제를 주십시오. 수면제를 처방을 받고 수면제를 먹고 당연히 잠을 자겠죠.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서 육체적인 피로가 풀리기 시작하면 나중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수면제를 2알 먹고 3알 먹고 4알 먹고, 그래서 수면제 남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수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도 그 사실은 이렇게 남용되지만 하는 위험한 약은 아니거든요. 신체적인 중독성도 없는 약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정신과에 오게 되면은 그냥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수면제를 떡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잠을 못 자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검사도 하고 그런 경우로 밝혀지게 되죠. 우울감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화나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막 자다가도 그냥 화 때문에 일어나고서는 집 밖으로 나가든지 창문을 활짝 열어놓든지 이래야지 속이 좀 풀리고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이유로 잠을 못 자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따라서 약의 처방도 달라지고 약의 조합도 달라지겠죠. 특히 약의 조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어떤 종류이냐를 파악을 해서 그건 사람마다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감정 경험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이런 복잡하다란 그런 어떤 믹스처, 그런 어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해결해 줘야 될 감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약, 요 감정에 해당하는 약, 조 감정에 해당하는 약 이런 부분들을 믹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알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감, 마치 우리 빨래대에다가 물감을 여러 색깔을 넣고 붓으로 물감을 좀 덜어내서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칠하듯이 좀 그런 개념으로 약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린다면 정신과 약은 진단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항불안제를 먹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불안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항정신병약이 처방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단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증상들, 특히 감정적인 증상들에 따라서 그 증상을 해결해 주는 약들이 조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증상들을 해결해 주는 약을 그런 카테고리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곳은 그건 의사들이 분류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건 식약처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진단, 이런 진단에 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달아놨을 뿐이지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은 거기에 의거해서 약을 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는데 의사마다 처방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다른 원장님하고도 처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렇게 우리 데스크에서 이렇게 약을 볼 때 약이 어떤 약이 처방되는지만 봐도 그 처방된 의사 이름을 안 봐도 이거는 어느 원장님이 처방하느냐, 이거는 어느 원장이 처방하느냐 이렇게 알 정도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이 많이 드러나는 게 정신과 약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약을 내가 처방받는다 해서 그 진단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그런 난 도대체 어떤 진단으로 약을 먹고 있나? 그것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내가 먹고 있는 약들 중에 요런 약들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왜 먹고 있느냐? 그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약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안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구나 라는 부분도 또 더 잘 알게 되시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항우울제는 무드를 좀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니까 무드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게 항우울제 아닙니다. 말 나오기만 말씀드린다면 그냥 기분이 좀 처져요. 이런 기분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약, 항우울제를 주십시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정신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상태는 그냥 덤덤한, 별일이 없으면 덤덤한 잔잔한 감정을 추구하는 거지 뭔가 우리가 업이 되고 활력이 돋고 그런 감정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항우울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무드에 잘 드는 항우울제가 있고, 어떤 항우울제는 불안, 또 어떤 항우울제는 특히 신체적인 긴장, 특히
특히 또 어떤 항우울제는 신체적인 통증에 듣는 항우울제도 있어요. 어떤 항우울제는 감정적인 식욕에 듣는 항우울제도 있고, 또 그런 항우울제 중에서 정신과에서 쓰는 용도가 아닌 담배를 끊는 어떤 그런 쪽으로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는 내과 약으로 개발돼서 내과로 쓰입니다. 심지어는 성기능과 관련된 그런 쪽에 효과가 있는 또 항우울제는 아예 비뇨기과에서 처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항우울제 카테고리에 있지만 진단은 정말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항우울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서 조합도 달라지고 종류도 달라지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불안도 그냥 단순한 그냥 불안도 있지만 특히 신체적인 긴장이 주가 되는, 나는 불안하지 않아 이런데도 그런 신체적인 긴장을 하고 있는, 몸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안절부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공포감, 두려움, 초조함,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것을 빨간색도 어떻게 보면 예민한 사람, 미소를 하시는 분들은 그 빨간색 또한 10가지, 20가지로 구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신과 의사도 그 한 가지 감정을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그 똑같은 환자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계속 그런 감정의 조합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약을 먹었는데도 지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약을 또 조절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검색에 나오는 정보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임상적인 의사가 쓰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녹아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아니라요. 무료 정보인데 뭐 정보가 좋은 정보가 어떻겠습니까? 단순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단순한 정보에서 그런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감정들로 힘들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일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료 시간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즉 뭐 어떨 때 또 간만에 또 여유가 나면 제가 또 길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환자분들마다 설명이 조금 더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누구라도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게 좀 그렇게 자료들을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제가 이 영상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마침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정말로 그런 진단이 될까봐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약을 처방을 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사실 어렵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얘기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행주가족 여러분들은 저나 우리 김원장이나 이런 주치의 선생님께 꼭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